2025년 7월 10일입니다. 와,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3,180선을 아주 힘차게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어제 7월 9일하고 비교해보면 오늘은 정말 또 다른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궜는지 그 핵심 동력들을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하나씩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세 가지 큰 바람이 동시에 불었다고 할까요? 스테이블코인 정책 기대감이 있었죠. 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발의됐죠. 거기다가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넘었다. 이런 소식까지. 이른바 정책이랑 해외발 호재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아주 강력하게 매수로 돌아선 점,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보면요. 어제보다 49.49포인트, 퍼센트로는 1.58% 상승해서 3,183.23에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괜찮았죠? 7.34포인트, 0.93% 올라서 797.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상승률이 코스피 0.60, 코스닥 0.78%였으니까 이걸 훨씬 웃도는 강세였고요. 무엇보다 코스피가 그동안 좀 답답했던 박스권 있잖아요. 3,055에서 3,115, 여기 상단을 그냥 시원하게 뚫었다는 게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수급에서도 아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어제 코스피에서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정반대로 4,69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어제 매수 우위였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또 5,86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관도 447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연기금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한 게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짜 어제랑은 완전히 반대 패턴이었죠.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2025년 7월 10일 기준으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이야기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투자는 아시다시피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따르고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열기 중심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볼까요? 단연 스테이블코인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웠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 프로젝트 한강 실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심지어 하는 주도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를 하니까 관련 종목들이 그냥 들썩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은행하고 기술 협력 관계가 부각된 뱅크웨어 글로벌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갔고요. 또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더즌, 여기도 24.67%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제주은행 역시 21.38%나 오르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이게 어제 NHN KCP 상한가로 시작해서 오늘은 테마가 더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들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흥 주도 그리고 은행 중심 발행이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니까 관련 기술 기업이나 또 상표권 가진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이거 뭐 앞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코인 열풍하고 같이 시장을 달군 또 하나의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있었죠.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제 일부 증권주나 지주사가 먼저 좀 움직이는가 싶더니 오늘은 그 온기가 금융주 전반으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흥국화재가 21.60%, 하나손해보험 16.07%, 이렇게 보험주들 강했고요. 또 한양증권 13.22%, 지주사인 코어롱도 11.59% 오르는 등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결국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이는 거니까 주당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인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개정안이 이런 관행을 개선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승 동력, 이건 바다 건너에서 왔죠.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이게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69%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인 넥스트칩도 15.53%, DNF도 14.32% 오르는 등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 관세 부과 우려 때문에 좀 주춤했었는데 그거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네, 그 외에도 개별적인 호재로 움직인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면역 항암제 임상 성공 소식을 알린 이뮤논시아가 한 19.50% 올랐고요. 또 전립선암 진단제 임상 결과 발표한 퓨처캠도 6.98% 상승하는 등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눈에 띄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SJ 같은 일부 가상화폐 관련주 8.12% 올랐고 또 미국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두산 퓨얼셀 같은 수소 관련주도 6.81%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죠. 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오늘은 좀 개별 기업의 악재가 두드러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CNH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40% 넘게 급락했고요. B2N은 특정 의혹 연루설이 좀 불거지면서 하락했고 인투셀은 기술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게 어제 구리 가격 변동성 때문에 관련 ETN 상품들이 같이 급락했던 거랑은 양상이 좀 다르죠. 시장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부각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쭉 보니까 확실히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상승 국면은요, 과거에 단순히 유동성 공급에 의존했던 그런 랠리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같은 직접적인 유동성 확대보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처럼 증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동력이라면 과거 유동성 장세 때보다는 상승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은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동안 관세 문제나 다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 효과도 중요하지만 기업 본연의 경쟁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나 상법 개정 같은 국내 정책 기대감에다가 엔비디아발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정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하루였습니다. 단순한 유동성 힘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정책이라는 바람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실제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가치 증대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오늘 시장의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